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어김없이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오늘 2023년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참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의 부분들을 좀 힘든 시기를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에 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들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배당락 효과는 뭐 늘 매년마다 항상 있는 부분인데 좀 다른 측면 또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세가 생각보다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당연히 코스피 쪽에서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형주 쪽에 어떤 지주사라든지 뭐 보험 쪽이라든지 뭐 그 덩어리 큰 대형주들이 있죠. 배당이 큰 기업들이 배당락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여지는 게 역시 시장의 어떤 주도성, 돈을 몰고 가는 수급이 있는 종목, 예전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이제 섹터 순환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순환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부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외되면서 그쪽 매도세가 더 거칠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좀 반등성이 있지만 역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도적인 분위기는 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바이오가 시장을 끌어가는 분위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비중도가 바이오라는 섹터는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섹터 개별적인 순환매로 개별적인 수급이 강하다라는 하나의 섹터 구성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BM도 반등성이 좀 나오고 에코프로 그룹도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인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과 반도체 쪽에 대한 매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이 강한 이유, 뭐 포스코가 또 뭐 리튬 쪽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 추세를 바꾸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신고가, 이런 흐름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건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레오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임상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이번 하반기에서 내년 아주 초까지, 극초까지는 좀 잡힐 수 있다. 바이오도 조정이 나오면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 간 종목들은 쉽게 조정을 주지 않고 조정 주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신고가 종목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 종목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또 아래쪽에서 눌림목을 산다라는 관점은 이미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덜 오른 쪽에서 눌러줄 때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지수는 코스닥은 좋은 흐름 가고 있지만 코스피 쪽은 다운이 나오는 건 배당락 효과입니다. 삼성전자는 1%대 정도의 흐름속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뭐 반도체 쪽 누누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높은 쪽에 있는 HBM이나 이슈가 됐던 걸 보지 않고 소재 쪽을 좀 유심히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넓혀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소재주도 뭐 신고가로 진입하는 종목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좀 조정은 주지만 또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도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도 좀 캐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르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눌러줄 때 조금씩 모으는 게 더 효과적인 흐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장세도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연말 다가가는 부분에서 섣부르게 급하게 오르는 말에 극소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내가 트레이딩을 할 것도 아니면서 트레이딩 선수들이나 잔뜩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천천히 눌림목 그리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이어지는 긍정적인 신호에서 조정 나올 때 들어가는 길목을 찾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휴마시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11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때 한참 코로나가 다시 저기 한다고 그러고 네, 너무 저가고 네.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제가 보기 지인이 추천해 줬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근데 뭐 코로나는 끝났고요. 그렇잖아요.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또 변이가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한 번쯤에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왜 굳이 여기서 휴마시스냐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많고 그리고 큰 기업하고 이제 연계성을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기업이 과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져왔었잖아요. 네. 가지고 왔었고 중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슈에서 뭐 권리락도 생기고 증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흐름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성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 시장의 시세 자본을 이끄는 주력적인 세력이 실적으로 뭐 4천 원, 5천 원대에서 막 변동성을 주다가 사라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서 소외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외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100원대는 네. 실적으로 이거 뭐 실적 살 자리가 아니었고요. 뭐 진단 키트가 최근에 좀 잠깐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왔던 건 있지만 반등 주면 파세요. 이거는 뭐 한 번에 반등 줄 때 파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실적으로 기록 간다, 뭐 안 간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래로 갔을 때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반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지금 신저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늘 저점 내려가는 모습들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뭐 금액이 크지 않다라면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앞서 들어왔던 수급이 그냥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고 거래도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네. 한번 줄 수 있어서 2,100원 정도면 실적으로 지금 네. 한 8, 9% 정도니까 반등을 네. 줄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도 있지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고 좋지 못해서 이건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옮겨야 되거든요, 실행에. 옮기는 게 맞아요.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 때 아니다 했을 때 그 결과적인 부분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때 괜히 팔았어 이러면은 결국 또 반복돼요. 계속. 다음엔 안 팔고.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올해 안에 뭐 1년 동안에 어떤 우리 52주 신고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 52주 신고가가 추세적으로 흐름을 타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반대로 52주 신저가가 나오면은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얘가 52주 근데 신고가 제가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는 게 네. 이유가 네. 제가 이래서 팔면 항상 이게 원금까지는 원금 위로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그래서 거죠. 오늘 한번 여쭤보고 팔아야겠다 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늘 똑같은데요. 팔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팔고 올라가는 걸 내가 자꾸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팔고 계속 떨어져서 가져가서 고생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점에서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내가 어떤 위쪽에서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하니까 에이, 다음엔 안 팔아야지. 또 올라갈 거잖아. 안 팔았는데 그건 계속 내려가 버려서 또 안 파니까 또 떨어졌네 해서 다음엔 또 팔아야지 했는데 또 올라가고 계속 이게 악순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네.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 없이 어떤 흐름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데 내가 추가 대응하겠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계획이 있다가 하면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 있겠어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이시고 올라오면은
더 가더라도 더 가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뿐인 거지.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일단은 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절반 축소하시고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고요. 네, 26,000원에 20%입니다. 26,000원에 2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산지는 좀 됐는데요. 네. 통 밀려거리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뭐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서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이제 IT 쪽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쪽 네네. 기판 쪽 관련된 네. 부분. 그쪽 관련된 네네. 부분인데 뭐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요소가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거예요. 다른 기판주는 올랐는데 얘는 안 올랐고 또 관련사 있는 관련 기업 관계사라고 볼 수 있는 TLB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네. 얘도 지금 흐름상은 나쁘지 않아요. 거의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더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가 안 오르면 이제 사는 사람보다 기다려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 오르니까 파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또 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면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흐름상에 큰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정을 주더라도 또 올라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이지니까 대덕전자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년에도 괜찮을까요? 네, 홀딩해도 괜찮아요.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한 29,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한정없이 꾸준하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익을 조금씩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9,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조금씩 수익 실현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일단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유 의견 드릴게요.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노루 홀딩 없어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3,900원에 썼어요. 13,600원이요? 13,900원. 13,900원이요? 네. 네, 오래 이렇게 들고 계셨네요. 네. 네, 지금 뭐 배당락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빠졌다, 그쵸? 예. 네, 오랫동안에 많이 근데 이거는 지금 전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제가 쭉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시세적인 부분에 어떤 큰 기대성을 보기보다는 뭐 페인트 쪽 관련된 부분이나 뭐 또 정책 테마성의 어떤 이슈를 들어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선박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데 뭐 재무적인 부분에 건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추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방성보다는 이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 한 11,200원대 정도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쭉 가시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얼마 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13,000원대 이상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 왔었을 때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대응은 낮은 쪽에서 가서 시간적인 부분이 길게 끌려갈 수 있으니까 대응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투자 관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하면서 다른 쪽의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려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더구전자요. 더구전자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예. 네. 누가 사라고 했어요? 아,
제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떨어지길래 또 들어갔더니 물려버렸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홀딩은 하시되 비중이 조금 있으셔서 추가 대응하기에는 좀 한참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얘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애플이라는 기업 아세요? 애플이라는 기업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게 관계사다. 이런 부분에 인식이 돼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내년에 이제 뭐 출시할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OLED 쪽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눈에 쓰는 거 내년 2월 달 얘기가 나오는데 눈에 써서 뭐 이제 VR 기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을 때 뭐 그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장치 같은 부분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LG이노텍하고도 관계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조금 약간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뭐 일단 재료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재료가 터져야지만 강해지는 건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주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흐름성, 행보성의 흐름이 있더라도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 11,000원대 정도 부분까지 상승하고 매수가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저도 뭐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11,000원대 부분에서 저항을 많이 받아왔던 기업이다 보니까요. 일단 11,000원 정도 부분까지 갔었을 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까지 홀딩하시고 11,000원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슈가 분명히 얘가 오를 수 있는 이슈는 그쪽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이슈가 나타났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 가야 12,000원을 갈지 13,000원을 갈지를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조금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내년 한 1분기 정도 보면 되겠죠. 1분기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직접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56,600원에 12%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매도 시점을 몰라서요. 좀 나눠서 팔면 어떨까요? 좀 파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 바꾸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오늘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네. 네, 네. 그분이 뭐 아르헨티나에 뭐 리튬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포스코가 거기에 이제 뭐 소금 못 쓰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무역이나 광물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스코 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급등이 나왔어요. 알고 네. 계시죠? 오늘 지금 그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추세를 바꾸고 가느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올라간다. 뭐 2차, 3차 상승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배당락으로 빠지는 거에 돈을 이쪽으로 흡수시키는 흐름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외국인 또 오늘 계속 팔고 기관 또 오늘 팔았네요. 보니까 현재까지는 잠정치로 봤을 때 네. 파는 거 같이 파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익 실현을 좀 하세요. 지금 수익도 적은 오늘 수익이 전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전부 다 해요? 절반 이상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64,000원대 지지 못 받으면 다시 쭉 빠져가지고요. 한 61,000원대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그 뒤로 못 파세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셔야 되겠죠. 그죠? 네. 고민하지 마세요. 뭐, 아시겠죠? 좀 단호하게 얘기 오늘라도 드릴게요. 팔아요? 지금 저하고 통화하고 사이인데 절반 매도하러 가세요. 아시겠죠? 수익을 챙기셔야 알겠습니다. 돼요. 이게 지금 갑자기 급등이 네. 나온 거잖아요. 나머지는 좀 들고 네. 지켜보고 익절가라는 부분을 좀 잡으시고요. 6만 원 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 들고 있지 마세요. 네. 네,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유하고 있던 것도 다 수익 실현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두고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하나 갤러리아 1,490원에 7%요. 1,400 얼마요? 90원이요. 90원에 예, 7%요. 7%요. 예. 이걸 보유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1,600원대 횡보할 때 샀다가 네. 그 반등 줄 때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욕심 때문에 안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1,2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해갖고 이 가격이 됐거든요. 갖고 네. 저 다른 건 없고 이제 그 김동선 씨가 계속 매수하길래 바닥인가 싶어가지고 네. 저도 같이 사긴 샀었거든요. 갖고 근데 이게 좀 그러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손절해서라도 나올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흐름을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내려가는 건 느껴지시죠? 예, 예. 네, 계속 내려가는데 이미 타이밍도 놓친 것 같고요. 그 샀던 타이밍이 저점을 이탈하는 타이밍에 어떤 1,200원대 샀다라는 것 자체가 이탈성 타이밍, 한번 시세가 급등이 갑자기 나오고 수급풀이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오르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죠? 그때 매수가 예, 근처까지 왔었었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어떤 타이밍, 왜냐면 이게 뭐 밑에서 어떤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기다림이거든요. 제가 어떤 여기서 뭐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봤었을 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종목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뭐 내용적인 게 이래 있고 시장의 어떤 제조나 산업의 어떤 업황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전망을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산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어떤 흐름성인 것 같아요. 이 기업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누가 사고 있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 거 의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흐르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어떤 포인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내려가는 쪽에서 사는 것보다 올라올 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똑같았지만 올라왔을 때 내 매수가 왔다 욕심이다라고 했는데 안 팔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떨어졌을 때 돌아오면은 그냥 다 팔면은 또 더 갈 것 같아서 아쉬워서 못 파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비중 조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도 마찬가지. 네. 한 1,200원이나 1,300원만 와도 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매도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문제가 항상 생겨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 팔고 난 데 더 가고 나면은 그 종목에 대한 결과가 끝났긴 끝났지만 그 다음의 과정에서 내가 팔더니 또 올라갔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여운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그게 알게 모르게 또 작용이 돼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좀 기다려볼까라고 또 억지를 시키거든요.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비중 조절을 하세요. 매수가 떨어졌다가 내가 이리 왔다 그러면 올라오면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있으니까 내가 비중 줄여주고 다시 내려간다라면은 내가 추가적인 돈을 끌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중으로 단가를 떨어뜨려서 다시 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내가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좀 제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나가시면 어떤 종목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얘기하신 대로 지금 1,200원대 올라오면 저항 걸렸는데 한 번 더 올라오면 또 한 번 또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뚫기보다는 1,200원대, 1,250원, 1,200원대 언제 올라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한번 신호를 줬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올라온다 그러면 1,200원대 부분에서 비중 조절하시면 돼요.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더 얹어버리면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러니까 더 늘리지 말고 오히려 올라왔을 때 7%라 적은 비중에서 손실이 적은 금액을 줄이고 오히려 그때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때 눌릴 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슈를 확인하고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만 조절 다 팔면 또 해보세요. 일단 다 줄여보세요. 일단 조금 한 3% 정도 줄인다거나 그죠? 예. 줄이고 나머지 그때 어떤 올라왔을 때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 찾아봐야겠죠? 있으면은 그 이후로 내가 좀 더 조정 줄 때 다시 사서 단가 떨어뜨리고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올라왔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별로 흐름성이 좋지 않구나 하면은 나머지도 정리를 한다거나 그때 이제 그 다음을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1,250원, 1,200원대 사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오고요. 나중에 한 번 또 올라온다면 올라가겠지만 일단 한 번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중 조절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모레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좀 높아요.
29,000원에 네. 비중이 좀 높아요. 80%. 80%요. 예. 80%는 어떤 관점에서 사신 걸까요? 3번 정도 나눠서 샀어요.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예, 단가를 낮췄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80%를 원래 가지고 가려고 하셨던 비중이세요? 아니, 제가 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많아졌다라고 아무리 느끼시죠? 내려오니까. 많아졌는데 네. 손해가 그렇게 딱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까 일단 들고 있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왜? 내가 이렇게 지금 80% 아모레지에다가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 나눠서 사다 보니 많아졌다. 근데 뭐 솔직히 큰 손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일단 그대로 있어 보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자체가. 이해되세요? 예, 한번 이익이 크게 났었는데 못 못 판 거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네. 기대감이 계속 있으니까 떨어져도 비중도 안 바뀌고 뭐 계속 그대로예요, 그냥. 맞죠? 예,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처음 투자했던 비중이 나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한 25% 정도 이내잖아요. 그죠? 비중이. 예, 그러면 글로 다시 원래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유지하셔야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이게 근데-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요. 수익이 나면은 제가 이 나머지 비중을 줄이세요라고 했던 게 네가 줄였더니 수익이 아까워 죽겠네라고 하시겠죠. 근데 떨어졌을 때는 그 다음 대응이 없어요. 얘가 이제 내려가고 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예, 지금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어떤 내년, 계획이 내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좀 네.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지. 답답한 네, 제가 지금 80% 는 돼가지고.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답답해졌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르니까 수익인데 80%에서 수익금이 보이니까 흐뭇하니까 안 파는 거야 또. 아시겠죠? 대응을 네, 하셔야 맞아요. 돼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려 했던 비중을 갖고 계셔야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현금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나눠서 또 대응해서 또 낮추고 또 현금 만들고 하면은 결국 내 평단가, 내가 사는 가격이 저기 최저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예. 근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모레지가 앞으로 희망은 있나요? 여기서 제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또 안 파세요. 안 판다니까 또. 내가 여기서 아모레지 괜찮아. 이제 소비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소비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지나서 내려오더라도 오를 겁니다라고 하면 안 팔고 또 내려가는 고생을 또 거치다가 또 오르면 이제 오른다고 해서 이제 오르나 보다 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파는 한 걸 1년 해야 돼요. 넘었어요. 그 수익도 났는데 안 팔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가고 있잖아요. 8월 달에 수익도 나고 11월 달에도 좀 수익권에 줬는데 네. 안 팔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덜어내시라는 거예요. 더 이제 여기 끝. 그러니까 저는 의견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면은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시고요. 30% 정도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 소비가 안 좋다라고 하면 툭 떨어지면 저는 살 타이밍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80% 그냥 떨어지면 못 사니까 30% 이내로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현금 들고 계시고요. 나머지가 오르면 그 30% 이내의 어떤 비중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홀딩 의견 드리되 비중 축소만 하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도 있고요. 온라인 강연회는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되니까요. 저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찾아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하고 내일 오후 3시에
장중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 대동서적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안산 어디죠? 사리역인가요? 수인분당선 사리역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좀 걸어오시면은 있으니까요. 북스터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산 북스터디 거기 3층이고요. 거기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은 이제 마지막 연말입니다. 연말에 뭐 내년 계획도 세울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어떤 섹터를 살까 이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종목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조금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있네요. 자, 끝나지 않는 로봇 이슈인데요. RS 오토메이션 또 뭐 로봇 테마, 뭐 저는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산업이다라고 이슈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현실화된 부분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이런 그 테마성에 어떤 끼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시원한 게 없다. 얘도 어떻게 뭐 모션 제어 쪽에 관련된 부분에 내용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수급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올라가면 똑같은 벽에 부딪히는 흐름성이 있죠. 뭔가 획기적으로 터질 게 필요하다. 다시 뭐 삼성하고의 어떤 관계성, 삼성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삼성하고의 확실한 시그널이 좀 나온다거나, 또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슈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좀 탄력적으로 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14,700원짜리 위치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는 부분인 건지 들고 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성으로 갔다 눌림목이냐 이런 부분인데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단기 이평에 대한 부분에 이탈성이 있을 땐 3일 이내 회복을 한다라는 게 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위쪽으로 방향 틀지 못하면 한 번 더 꺾고 내려가서 또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을 밑에서 또 만들어 와야 된다. 그럼 내가 물리는 거죠. 내려가서 또 더 사야 되고 어떤 대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내일 만들어지는 저가 이탈성, 오늘 저가랑 내일 만들어지는 아랫꼬리, 오전장의 아랫꼬리를 이탈할 때는 과감히 잘라주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가 만들어진 위치성을 이탈할 때는 트레이딩성이지만 대응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위쪽 상단으로 올라갈 때 저항을 받기 시작했던 매도 구간인 15,900원대 위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900원 위쪽입니다. 거기부터는 매도 대응성을 좀 두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네요. 얘도 뭐 반도체 쪽에 최근에 이슈를 잠깐 받기는 했던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는 얘도 가야 되겠네요.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22,800원입니다. 22,800원 홀딩 하시고요. 이제 홀딩 하세요.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재무적인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수급성 흐름성이나 뭐 이슈적인 측면이 같이 또 얘가 CXL로 올라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쪽 관련해서 어떤 흐름성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같이 수급성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나오고 행보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이 이탈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3일 이내의 관점인데 이틀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탈했던 흐름을 지금 이렇게 돌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이내 단기성을 꺾었을 때 돌려냈을 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행보가 더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이내 한번 슈팅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아니더라도 조금 2만 원대 이상 올려놓고 행보하거나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흐름이 최근 12월 달에 나온 것 같으니까요. 이건 홀딩 하시고 매수가 위쪽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한 22,000원대 정도 수익이 아니군요. 22,000원대 매수가 근처까지는 일단 갈 것 같으니까 홀딩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을 때 아까 상담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네요. 이미 남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86,000원. 제가 봤을 땐 손댄 거예요, 이거.
묶여 있던 것보다 최근에 손댄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묶여 있었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는데 3%라는 거 봤었을 때 간다 뿅 하면서 여기 위에서 내가 올라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라는 부분 자체가요. 지금 뭐 치지직하고 네이버 쪽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에서 나오고 있던 그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죠. 트위치 쪽 관련된 부분.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슈팅에 대한 기대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말에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돌파의 위치성 자체적인 부분적인 위치가요. 아래쪽 하단 라인 지금 오늘 저가 이탈하면 다시 또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위쪽으로는 지금 사신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돌파하는 거 돌파도 안 했는데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냥 단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단타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기준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는 제가 이전에 어떤 흐름성을 봐도 뭔가 어중간하고 바닥권에서 탈출하겠지라는 생각에서 들어간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다만 솔직히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 같아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저의 설명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나올 것 같아라서 사지 마시고요. 돌파 나오고 난 뒤에 눌러줄 때 사도 되니까 확인하고 사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는 한 번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은 드리고요. 오르면은 적당한 수익권에서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급등이 계속 홀딩하지 마시고요. 적은 비중 가져가서 계속 그거에 흐뭇해하는 것도 투자에 본인 기준 잡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권을 미리 계획하시고 매도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네요. 자, 매수가가 34만 원이네요. 비중은 10%다라고 했는데 34만 원, 지금 이 자리라면 기다려야죠. 34만 원 같으시면은 비중이 10%다라고 하면요. 싸지는 가격을 기회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죽습니다. NC소프트 죽지 않고요. 죽은 건 맞죠.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어떤 모태적인 부분들이 잘못돼서 시장의 어떤 이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줬다라는 부분이 큰 겁니다. 근데 NC소프트의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중추적인 시점 봤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점에서 올라설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려가는 방향성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고점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이 흐름상의 패턴에서 세 번째 어떤 바닥성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제 추세가 약간 행보성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저는 52주 신저가를 지금 3번 이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번 이탈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제 다음에 52주 신저가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탈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라면은 저는 매수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더 싸게 대응하면은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슈적인 측면보다는 이 흐름상에 대한 초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악재가 쏟아지더라도요. 한 번에 반전이 생기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점이니까 NC소프트 홀딩 하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더 기다리시고 손절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나중에 싸졌을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제가 봐왔던 통계는 그래요. 52주 신저가를 큰 파동으로 3번이나 이탈했던 거는 바닥이 될 경우가 긴 통계상 나와 있다라고 보이지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많은지 적은지 많으니까요. 이렇게 흐름 챙겨가시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가격이 싸지고 시간 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멋있어요. 종목을 물어보셔야죠. 제 얼굴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잖아, 지금. 현대 인프라코요. 현대 인프라코어요? 예, 네. 11,200원에 네. 15%인데, 예. 네. 아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전에 싶었어. 추가 매수요? 네.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직 조정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한 내년
내년 한 3월 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올라오는 건 그냥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 되는 건데 확률적으로 올라올 확률보다는 지금 조정이 내년 3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오를 때 흐름이랑 내릴 때 흐름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비율성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 조정성에 맞춰져 들어가는 게 제가 봤던 흐름이었거든요. 이슈적인 것도 그래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건설 쪽에 관련된 장비성이나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그 건설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인프라 이슈 있으면 그냥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어떤 충돌이 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대권이나 이런 부분.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 기조가 뭐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자꾸 생길 수 있는 부분 여력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세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늘리면 안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날 수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는 하시되 더 늘리지 마세요. 비중 늘리지 마시고 손절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게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최근에 사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점에 이제 바이든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뭘 짓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뭘 짓든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건설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를 받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재료적으로 아직 조금 시장에서 확 올라선 건 아니지만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유지는 하시되 아직 늘리진 마세요. 비중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모든 주식이 오늘 사면은 배당이 연말 아니요. 그거 나오지? 아니요, 늦었어요. 오늘까지 아니에요? 어제까지였어요. 늦었어요? 네, 어제까지고요. 어제까지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종목은 배당 기준일이 좀 달라서 다르게 이제 바뀌니까 올해부터 좀 바뀌긴 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 투자하실 것 같으면요. 장세가 안 좋을 때, 정말 시장 안 좋을 때 있죠. 팁을 드리면 내가 배당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막 진짜 많이 안 좋아요, 떨어져요 이럴 때 꾸준하게 돈 벌고 있는데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있죠.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당 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보령제약이고요. 보령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600원이고 10%입니다. 네. 올해 네. 오래전에. 네. 그럼 기다려보죠.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으면은 제가 전 재산 여기다 다 넣어놓고 저는 여기 안 있겠죠, 그죠? 아니, 네. 최소한. 최소한이라는 것도요. 이게 네. 흐름에 따라 맞춰지는데 보령이 이슈가 있었어요. 뭐 그 회사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밀리지 않고 바이오 쪽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 있고 보령도 좋은 어떤 모멘텀 이슈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위탁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바이오 쪽 시그널이 괜찮아요. 저는 기업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하더라도 괜찮은데 그게 좀 부각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이제 그러니까 보령이 지금 이제 다른 쪽 종근당행 쪽이었나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령 쪽에 어떤 수혜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내용적으로 그 HK 이노엔의 그 식도염약 있잖아요. 식도염약 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위탁 판매 쪽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령이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최근에 이 흐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보령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홀딩 하시되 비중은 지금 이 한번 수급 흐름이 들어온 상황에서 늘리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오히려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 18,000원 근처까지도 올 것 같거든요. 18,000원. 왜 갑자기 목소리 힘이 쭉 빠지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계별로 봐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의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15,000원 구간에 있어요.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만 와도 팔고 싶어요. 줄이세요. 비중 조절이라고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팔고 싶다 다 팔고 또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줄이시면 돼요. 좋은 기업은 줄이고 내려오면 또 늘리고 줄이면 또 늘리고 줄이고 늘리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네. 줄이고 또 내려오면 그걸 팔았던 물량 다시 사서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낮추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일단 15,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자고요. 네. 아시겠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생긴 멘토님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고요. 네, 네, 64,500원에 20%예요. 20%요. 네. 네. 비중이 조금 많은데 줄여놓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줄여놓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10% 줄이고 기다려도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줄이고 기다리시고 10%가 혹시나 네. 이게 이제 차트를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차트를 뒤집을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횡보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우리 옆으로 가는 거랑 횡보라고 하잖아요. 횡보, 이 주가가. 네. 그럼 이 횡보를 하면은 막 지루하다, 이게 오를 때 우리가 막 지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죠, 그죠? 네네, 맞아요. 팔잖아요. 오를 때 막 오른다, 지루하다, 더 안 간다, 안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갔죠. 올라가긴 떨어지죠. 매도하는 사람이 주가 많아지는데. 떨어지죠. 네. 근데 이거 네네. 제가 지금 차트를 뒤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원래대로 되돌리면은 어떻게 파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횡보를 계속 하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죠? 사볼까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우리가 이제 횡보가 길어지다 보면 어느 변곡 구간이 이제 시점에 누가 이래 툭 건드리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려갈 수도 여기서 누가 이제 팔게 되면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 시점을 좀 네.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늘리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줄여놓은 거를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또 횡보할 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위치에서 어중간한데 내가 20%나 갖고 있으면 떨어지면은 내가 더 늘려면 비중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0% 줄여놓고 오르면 네. 이제 10%로 그냥 오르면은 쭉 가세요, 그냥. 그죠? 네. 가서 한 저기 어디에요? 한 77,000원, 8,000원까지 가면 되니까. 그렇게 네. 쭉 가면 되니까 10%는 혹시나 이 행보에서 떨어질 경우에 투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내려왔었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더 낫다. 이거 호텔 신라는 지금 싸게 살수록 유리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네.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줄이고 홀딩 하세요. 네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잘생긴 멘토는 물러갈 텐데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강연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오프라인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강연회들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결국 주식을 살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사면 내가 효율적인가, 이게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고, 내년은 정말 시장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드는 변동성도 있겠죠. 그 변동성을 어떻게 살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내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연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새해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